매킨토시 또는 애플 컴퓨터용 초보자를 위한 아이무비. 이 비디오에서는 오늘 영화나 비디오를 만들고 이 영화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아이무비를 가지고 놀았다고 가정하고 당신이 만든 것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의 뒷부분에서 이 모든 것을 더 자세히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보시다시피 아이무비가 열려 있습니다. 상단에서 미디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미디어가 표시되지 않는 이와 같은 화면이 있는 경우 왼쪽 상단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미디어가 표시됩니다. 프로젝트를 삭제하려면 상단 위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프로젝트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서 3개의 작은 점을 클릭하고 마지막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다음 파일 아래 상단에서 클로스 라이브러리 라는 8개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그런 다음 라이브러리를 닫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적어도 하나의 라이브러리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엽니다. Require in Finder 라는 5번째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이 명령을 클릭하면 라이브러리가 저장된 폴더가 열립니다. Show in Finder 명령도 상단 파일 아래에 있습니다. 17번째 명령이며 클립과 라이브러리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라이브러리가 저장된 폴더가 열려 있으므로 이제 iMovie로 돌아가서 닫습니다. 이제 폴더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iMovie를 엽니다. 보시다시피 iMovie를 처음 열었을 때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원본 클립이나 미디어는 삭제되거나 휴지통으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미디어나 클립을 iMovie로 가져올 때마다 iMovie는 원본 미디어의 복사본을 만들고 라이브러리에 복사본을 저장합니다. iMovie도 라이브러리에 백업 복사본을 만들고 백업 복사본에도 원본 미디어의 복사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컴퓨터의 어딘가에 원본 미디어 저장소에 복사본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엉망으로 만들거나 실수를 해도 원본 파일은 안전합니다. 문제는 이제 원본 파일에 복사본이 3개 있고 잠시 후 이것은 많은 하드드라이브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구입하고 모든 것을 외장 하드드라이브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일 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매킨토시 또는 애플 컴퓨터에는 많은 무료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료 응용 프로그램은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가라지 밴드는 음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100%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악기를 연주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으며 멜로디와 리듬의 차이를 모릅니다. 나는 음악에 대해 100%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 게러지 밴드를 사용하여 만든 음악의 샘플이 있습니다. 길이는 약 1분입니다.
노트북의 카메라와 마이크는 휴대전화 카메라보다 좋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하여 모든 종류의 비디오, 사운드 및 음악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애플 퀵타임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애플 퀵타임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사운드나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애플 퀵타임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화면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퀵타임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이미지와 비디오를 녹화하고 영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프리뷰를 사용하여 이미지 크기, 이미지 색상을 변경하고 텍스트를 추가하고 이미지에 그래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애플 프리뷰를 사용하여 PDF 파일을 결합하고 PDF에 서명을 넣고 PDF에 텍스트를 추가하고 그래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모든 이미지, 음악 및 음성을 녹음한 후 이러한 모든 것을 아이무비로 가져와 유튜브로 내보내거나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그러나 아이무비 위 최신 버전은 iDVD와 함께 제공되지 않습니다. iDVD는 아이무비 파일을 DVD로 굽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신 버전의 아이무비를 사용하는 경우 애플 스토어에서 DVD 버너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이러한 주제를 검토하지는 않지만 오늘 영화나 비디오를 만들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 영화를 게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상단의 작은 흰색 원을 클릭하십시오. 영역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흰색 원이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썸네일을 클릭하면 내가 당신의 언어로 만든 다른 모든 비디오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른 모든 비디오입니다. 시작. 이 중간 부분을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영역을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영역을 뷰어라고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선택한 클립을 보여주거나 타임라인에서 재생 중인 것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이나 동영상을 만들려면 먼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이벤트를 만들고 셋째,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라이브러리는 모든 미디어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운드, 비디오 및 이미지를 보유합니다. 이벤트를 통해 모든 사운드, 비디오 및 이미지 파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쪽은 라이브러리이고 아래쪽은 이벤트입니다. 하나의 이벤트는 강아지 동영상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여기에 강아지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이 저장됩니다. 고양이 소리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입니다. 마지막 이벤트는 일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모든 미디어 파일을 타임라인으로 끌어다 놓고 비디오나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립 가져오기.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일부 미디어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단의 파일에서 라이브러리 열기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이 라이브러리를 토드라고 부르고 영화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iMovie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파일 아래에서 8번째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날짜로 레이블이 지정된 이벤트가 있는 토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상단의 파일로 돌아가서 새 이벤트라는 4번째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나는 이 사건을 소리라고 부르겠다. 그런 다음 상단의 파일에서 미디어 가져오기
라는 5번째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예. 중간에 미디어 가져오기 라는 큰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튼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이벤트를 선택하고 상단으로 돌아가 파일 아래에서 하단으로 이동하여 이벤트 삭제를 클릭합니다. 보시다시피 토드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으며 이벤트에는 사운드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이벤트를 더 만들 것입니다. 하나는 비디오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이미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벤트에 미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이벤트를 선택하면 이벤트에 포함된 클립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억하십시오.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모든 미디어 파일을 타임라인으로 끌어다 놓고 비디오나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프로젝트에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프로젝트에서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맨 위로 돌아가서 프로젝트를 클릭하십시오. 프로젝트는 왼쪽 상단 또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영화라는 파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제 상단으로 이동하여 왼쪽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제 방금 만든 프로젝트를 2번 클릭하여 엽니다. 프로젝트를 변경하거나 프로젝트 간에 전환하려면 상단의 프로젝트를 클릭한 다음 이미 생성한 프로젝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를 삭제하려면 프로젝트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로 이동하여 3개의 작은 점을 클릭하고 마지막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는 하단의 타임라인입니다. 브라우저. 이 중간 부분을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영역을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영역을 뷰어라고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선택한 클립을 보여주거나 타임라인에서 재생 중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브라우저 창으로 이동하여 상단 중앙에 있는 작은 휠을 클릭합니다. 클립 크기를 선택하면 각 클립을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은 줌이라고 하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클립을 확장합니다. 상단에서 보기로 이동하여 확대, 축소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임라인을 더 크거나 작게 만들 뿐입니다. 이 확대 명령은 브라우저 창이 클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쇼파형이라는 다음 명령은 각 클립과 관련된 사운드를 표시합니다. 각 클립과 관련된 사운드는 각 클립 하단의 파란색 부분입니다. 또한 상단에서 보기로 이동하여 파형 표시
라는 9번째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브라우저 위 클립에만 적용되며 타임라인의 클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클립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뷰어에서 클립의 미리 보기가 제공됩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클릭하면 비디오 또는 사운드 클립이 재생됩니다. 클립의 소리를 줄이거나 높이려면 먼저 클립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뷰어 위의 명령 모음에서 사운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소리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브라우저에서 클립을 보면 파형이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압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 모음의 다른 모든 명령을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임라인. 이제 몇 개의 클립을 하단의 타임라인에 끌어다 놓으십시오. 보시다시피 비디오 클립을 서로 쌓을 수 있고 사운드 파일을 서로 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타임라인에서 클립의 끝을 선택하면 클립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오른쪽 상단에서 타임라인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단 및 하단으로 이동하여 아래로 스크롤하고 스냅이라는 15번째 명령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스냅은 각 클립을 서로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란색 선을 제공합니다. 이제 타임라인에서 클립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메뉴를 표시합니다. 이 메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명령은 삭제, 클립 분할, 고정 프레임 추가, 및 오디오 분리입니다. 수정 아래에도 있습니다. 다음 데모를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중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클립 분할을 사용하면 클립을 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클립을 분할한 후 클립을 새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재생 헤드를 배치한 다음 고정 프레임 추가를 클릭하면 재생 헤드가 있는 위치에 정지 이미지 또는 사진이 생성됩니다. 먼저 고정 프레임 중간에 있는 작은 핸드 컨트롤을 클릭한 다음 고정 프레임 모서리에 있는 작은 원을 선택하면 고정 프레임을 더 크게 만들거나 더 작은 그 다음에는 항상 손처럼 보이는 고정 프레임 위 중앙에 있는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정지 화면 왼쪽에 있는 상자 컨트롤을 선택하면 클립의 어느 부분이 고정 프레임이 될 것인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손처럼 보이는 고정 프레임 위 중앙에 있는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iMovie 위 프레임 고정은 작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iMovie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려면 iMovie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클립의 다른 부분을 분할한 다음 기본 클립에서 분리한 클립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제 오디오 분리를 선택하십시오. 보시다시피 오디오 분리는 사운드를 별도의 줄의 맨 아래에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클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클립의 이 부분에 대한 사운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운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클릭하면 타임라인에 있는 내용이 재생됩니다. 줌 iMovie는 확대한 다음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만 있습니다. 축소할 수 없습니다. 타임라인의 기본 클립에서 확대를 사용하려는 클립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얻기 위해 분할 클립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줌을 사용하려는 클립을 선택한 다음 상단으로 이동하여 뷰어 메뉴바에서 자르기라는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채우기 위해 자르기라는 중간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끝 중 하나를 잡고 아래로 끕니다.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우스 커서가 바뀌면 가장자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하기 기호를 사용하여 두 노란색 선과 일치할 때까지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하나의 노란색 선은 수평이고 다른 노란색 선은 수직입니다. 이제 뷰어에서 재생을 눌러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수행한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른쪽에 있는 재설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전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환을 추가하려면 먼저 각 클립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단의 브라우저 커맨드 바에서 우측의 마지막 커맨드로 이동하여 트랜지션을 선택합니다. 각 전환 위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전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전환을 교차 디졸브라고 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환입니다. 타임라인의 두 클립 사이에 끌어다 놓습니다. 이제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눌러 타임라인을 재생하여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 디졸브를 늘리거나 줄이려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클릭하고 조정합니다. 이제 뷰어에서 재생을 눌러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가려면 브라우저의 명령 모음으로 돌아가 내 미디어라는 명령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이제 이미지즈라는 이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중 하나를 타임라인으로 끌어다 놓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재생을 누르면 이미지가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캔번즈 효과라고 합니다. 이무비는 자동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자르기 하고 캔 번즈 효과를 추가합니다. 자르기 또는 캔 번즈 효과를 제거하려면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뷰어 메뉴 모음에서 자르기 라는 세 번째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이제 맞춤이라는 첫 번째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맞춤은 자르기 또는 캔 번즈 효과를 제거하고 이미지의 실제 크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이미지는 올바른 크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미지가 전체 화면을 채우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진의 크기는 너비 122x 높이 1080이어야 합니다. 컴퓨터와 함께 제공되는 무료 응용 프로그램이나 미리 보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치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애플 미리 보기에서 제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아래 설명에 동영상 링크 걸어둘게요. 이제 올바른 크기의 이미지를 끌어다 놓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지의 지속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캔 번즈 효과를 추가하려면 상단에서 자르기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캔 번즈를 선택합니다. 보시다시피 두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흰색 실선이 있는 첫 번째 상자는 이미지가 확대, 축소를 시작할 위치입니다. 대시가 있는 상자는 확대, 축소가 끝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상자를 더 작게 만들고 상자의 위치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축소되고 이미지 중간에서 끝나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예가 있지만 이번에는 축소가 왼쪽 하단 모서리에서 시작하여 이미지 중간에서 끝납니다. 캔 번즈 효과를 수행하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보시다시피 확대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컨트롤은 이미지를 회전합니다. 당신이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른쪽 상단에서 재설정 아이콘을 클릭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리 보시다시피 3개의 오디오 파일이 있습니다. 이 오디오 파일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뷰어의 메뉴 표시줄로 이동하여 볼륨이라는 다섯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오디오 파일의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자동 명령 아이콘을 선택하면 아이무비가 사운드와 비디오를 최상의 품질로 개선하려고 시도합니다. 또한 타임라인과 브라우저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오디오 음소거 라는 다음 아이콘은 소리를 음소거하며 타임라인과 브라우저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이제 타임라인의 비디오에 배경음악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타임라인에는 오디오가 포함된 비디오 클립이 있고 이 클립 아래에는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배경음악이 비디오 사운드보다 높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비디오 클립을 선택한 다음 다른 클립의 낮은 볼륨이라고 표시된 오른쪽 상자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경음악의 볼륨이 낮아집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배경 오디오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동으로 볼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클립의 일부만 볼륨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줄이거나 늘리려면 키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의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추가할 위치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오디오 클립에 몇 개의 키프레임을 추가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키프레임을 조정하면 볼륨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또한 하나의 키프레임을 새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두 키프레임 사이의 공간을 선택하면 두 키프레임을 동시에 새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프레임 그룹을 선택하면 키프레임 그룹을 새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 중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키프레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및 배경. 제목을 추가하려면 브라우저 메뉴 표시줄로 이동한 다음 제목이라는 세 번째 명령으로 이동합니다. 제목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제목의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클립 상단. 두 클립 사이 및 클립 끝에 제목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서로 겹쳐서 쌓을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제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제목을 선택한 다음 뷰어 메뉴바에서 텍스트 설정, 아이콘을 사용하면 제목의 글꼴, 색상 및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타이틀에는 고유한 컨트롤 세트가 있으므로 일부 타이틀에는 더 많은 컨트롤 옵션이 있습니다. 배경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목과 함께 사용하거나 클립을 덮는 것뿐입니다. 배경의 크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배경의 색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내 보내다. 애플은 DVD를 만드는 이무비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DVD를 만들려면 애플 스토어에 가서 DVD 번호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받아야 합니다. 애플이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 중 일부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응용 프로그램도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의 작성자가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동영상을 유튜브용으로 내보내거나 웹사이트에 올리려면 타임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무비는 브라우저의 클립에서 직접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공유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 대해 표시된 옵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옵션을 저품질 비디오를 만듭니다. 사용해야 하는 옵션을 파일입니다. 이 창에서 해상도는 1080, 품질은 높음 또는 최고, 압축은 더 나은 품질을 선택합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하여 원을 클릭하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